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요즘 그 반려견에 이어서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도 많지만 또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집사님 또 모셨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캣맘 얘기 이렇게 하다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캣맘으로서도 활동을 하셔서 한 50마리한테도 또 이렇게 네. 사료랑 먹이랑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밥을 주러 다니실 때 네. 어려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막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길고양이가 우리 그 일반 민원의 사실 1순위예요. 굉장히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고양이한테 밥을 챙겨주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밥 준다고 뭐라고 그러는 분 욕을 있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왜? 아니 왜? 주차장에 차 같은데 들어가 있잖아, 고양이들이 따뜻한데. 들어가 있기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고양이들이 어떻게 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위에도 본네트에도 다니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 막 발자국이랑 뭐 하여튼 그런 거 맞아요. 생긴다고 네, 엄청 맞아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너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일이죠. 그리고 또 여름 같은 때는 그 고양이 밥 주면 거기 막 벌레 같은 거 많이 맞아요. 생기고 네, 네. 냄새 나고 또 막 그러니까. 캣맘들이 그 급식소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되고 사실 그것도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왜냐하면 매일같이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야 여기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할 텐데 그게 그냥 버려지고 지저분하고 하다면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민원이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새끼들을 좀 데려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밥자리 자체를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그렇지. 우리 집 많으시고, 앞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자꾸 고양이들이 모여들고 시끄럽고. 시끄럽고 발정이 나서 많이 운다 이런 어. 민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저희도 알죠. 알아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보면 요즘에는 길고양이들이 정말 많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어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나 고양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성화 수술 굉장히 이런 많이 것 줄었어요. 때문에. 저 일예로 처음에 마곡이 아파트 단지 네네.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길고양이를 엄청 잡았어요. 근데 그 쥐들이 그 마곡 쪽에 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많이 잡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고양이가 길고양이나 없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쥐들은 오히려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우리 동네도 많이 준 것 같아. 그 쥐들은 습성상 고양이 소변 냄새를 굉장히 그 멀리 있어도 그것 때문에라도 접근을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양이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런 천적이 되는 쥐들을 조금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마을 공모 사업 트라이앵글 사업에 이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 네. 트라이앵글 사업은 뭐예요? 제가 캣맘이 되고 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너무 많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거를 좀 공식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밥을 주는 것 자체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베푸는 일인데 이거를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마을 공모 사업 동단위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길동무와 나눔이 천사라는 이제 작은 단체처럼 하나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트라이앵글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급식소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공식 급식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뭐 예쁜 화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새 플랜트 박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해서 민원이 좀 심한 곳을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몇 군데 처음에 했을 때는 5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했고요. 이게 저희가 4년 차인데
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민원이 심한 곳에 청소년들 봉사자들이 같이 청소도 하고 또 봉사 1365 그 봉사 시간으로 인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전도 하고 그 다음에 벽화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어디에다 1365 그런 그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네, 걸 네. 자격 같은 걸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우선은 1365 그 봉사 시간 인정하는 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상담자가 됐어요. 자원봉사 상담자. 그래서 지금 와, 일주일에 고양이를 하나 키우기 시작하고 구조하기 시작한 것이 자원봉사 맞아요. 또 그것까지 자격증을 됐구나. 다 따시고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동마다 자원봉사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화곡 사동에서 지금 거주를 하는데 그쪽에서 자원봉사 상담사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물론 이 일도 하지만 다른 민원들 있잖아요. 무슨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어르신들 반찬 나눔 네네네.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봉사를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봉사 시간을 입력을 네네네. 해주는 거 그런 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을 따셨다는 그리고 거구나.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제 길고양이 관련된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거에 뭐 봉사 시간을 1시간 준다든지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예산은 강서구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 구청 안에 네네. 이런 예산이 이제 또 좀 책정된 게 있군요. 보통 마을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네. 지역에 이제 그런 현안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주민이 직접 해결해 보고자 해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그 몇 개를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있고 뭐 노인 어르신 문제도 네네.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트라이앵글 사업 그럼 뭔가 이렇게 삼각으로 막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트라이앵글은 저희가 2년 차인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 중에도 유기동물이 그러니까 버려진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사 가면서 많이 버리시고 그래서 유기동물 쪽과 연관을 시켜서 만든 게 이제 트라이앵글인데 홀로 사시는 1인 가구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참 그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픈 확률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 병원에 뭐 이제 이렇게 실려가시거나 그랬을 때 동물들이 방치돼가지고 보호소로 가는 동물들이 특히 강아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 많이 음. 키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네. 임시보호처를 만들어서 있다가 그 임시보호처에서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봉사자들이 사실은 집에서 동물을 안 키우지만 너무 예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 봉사자들이 와서 산책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함께 입양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봉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형이라는 게 1인 가구 어르신, 청소년, 유기동물이 하나로 이렇게 매개가 돼 동물을 매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 만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물을 매개로 뭔가 주제가 같아지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르신들도 사실은 되게 외로우신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하면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 보호소에 임시 보호처가 와서 되는 거죠.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임시 보호소에 청소년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임시 보호소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청소년들이 맡아서 자기네들이 가정에 아니에요. 가요? 네. 그 임시 보호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물을 입양하시기에는 너무 책임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얘가 입양 갈 동안만 제가 사료도 드리고 병원비도 드릴 테니까 데리고 계시고 네. 그 사이에 고기를 청소년들이 그 집을 방문을 해서 방문해서 같이 시켜주고. 목욕도 시키고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갈 때 어르신이 좋아하는 뭐 사탕도 사다 드리고 반찬도 사다 드리고 그게 이제 저희 예산에다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도 좀 케어가 되고 동물들도 케어가 그러네. 되고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 어르신이 뭐가 좀 요새는 막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AI 로봇을 막 갖다 놓고 맞아요. 아 그래요? 생사를 광고에서도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너무 슬픈 얘기죠. 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머. 그러면은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맞아요. 됐니? 인구가 너무 이제 고령화된 인구들이 고령화되니까. 많으니까 주무관님이 그거를 다 케어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나마 이렇게 가게 되면 어르신이 좀 뭐 혈색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그러게. 굉장히 좋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KC 대학이 이제 우리 강서구에 있는 대학인데 그 KC 대학하고도 합동으로 그런 거를 해요, 같이? 제가 KC 대학하고 호서 실용학교 네네. 반려동물이 강서구에 유명하니까 있는. 강서구 맞아요. 지역 안에 학교들을 조금 공문도 보내고 해서 KC 대학 자체하고 뭐 저희가 뭘 체결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아니면 호서의 그 반려동물과라든지 네, 그런 게 있죠. 이런 과의 학생들의 봉사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KC 대학 다니는 그 봉사자가 산책 봉사를 꾸준히 몇 개월을 해줘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 인원들이? 그 해마다 조금 틀려요. 보통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사실 많아도 관리가 조금 힘들어서 보통 10명 미만으로. 네. 그리고 2인 또 1조.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좀 약간 축소됐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확대가 앞으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대를 이제 저희가 2년 차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5마리를 구조를 해서 다 입양을 갔어요. 고양이 2마리, 강아지 3마리.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반려동물, 그러니까 1인 가구 어르신을 선별을 해서 입양을 가는 건 아니죠. 아직 그분들이 키우고 계시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산책 봉사 위주로 해서 오히려. 지금 키우고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좀 저희 지원을 해드리는 쪽으로 해서 갔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 사실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왜 느꼈냐면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거를 어르신들이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동무도 오고. 너무 삶의 활력이 생겼다는 그쵸. 말을 듣고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그 전날부터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정말 시간도 많고 좀 인력이 되면은 좀 정기적으로 저희는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이게 네네.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11월 말이면 다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요. 그럼 그 이후를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윈윈인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도 또 좋으시고 그 동물들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사회에서는 약자일 수 있잖아요. 어르신도 그렇죠. 그렇고 유기동물 뭐 이런 동물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약자들이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서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좀 따뜻한 사회를 그러게요.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내실 있게 발전을 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늘고 네네. 그분들도 더 그 참여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늘고 해서 좀 이게 좀 키워졌으면 좋겠고 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좀 강서구청에다 연락해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보통은 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센터에다가 사실은 포스터라든지 전단지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 캠프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다 드려서 제보도 받고 그다음 광고도 하고 입양 홍보도 하고 사실 지역 안에서 생긴 문제들은 지역 안에서 푸는 게 저는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요새 뭐 샵도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동물들 샵에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버려지고 이런 아이들을 이 안에서 다시 입양을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쉼터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쉼터에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그 최대한 홍보할
홍보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홍보가 저는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강서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단지하고 포스터 위주로 해서 제보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가 좀 열심히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고. 되겠네요. 우리 두더지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좀 네네. 실어가지고 저희는 사업이 끝났지만 어르신들이 키우는 동물들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쵸. 인근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하면 자원봉사 캠프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뭐 발산동이다 뭐 무슨 화곡동이다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 가서 연락을 하시면 아마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네. 1365나 뭐 VMS나 이런 네, 걸 네. 통해서 네. 지역에서 또 봉사하고 있는 네. 그 지역의 요즘에 그런 것들의 특성화라든가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긴 일을 지역 사람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네. 뭐 지금 저희는 뭐 이 마을생활 전파소라든가 강서구 쪽이지만 또 이 두더지를 보시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게 서로 의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서 이 트라이앵글 사업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게 느껴지고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실 수 있는 주민센터를 조금 네.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현정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